네, 김학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비례 4번 받으시고 헌법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약진하고 있습니다. 약진하고 있고 지지율도 약진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네. 댓글에 네. 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최근에 네. 굉장히 부쩍 늘었어요. 네. 최근에.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 댓글은 일부러 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아주 민심인데 예.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그 자유통일당의 그 공약을 보니까 네. 지난번에도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네.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우리 마음에 싹 드는 거 아주 그냥 시원한 거로 해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5.18 정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만인 게 있었잖아요. 특히 도태우 변호사도 5.18에 대해서 심한 말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시비를 걸었죠. 컷오프되고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답답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에 조금 정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실망한 사람들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 공약을 걸었던데 이 문제는 국힘당에서도 5.18 정신을 자꾸 헌법에 넣자는데 네네. 이거 헌법에 넣을 수 있는 아니,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헌법학자시니까 예.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되겠어요. 헌법적으로. 헌법적으로요. 네. 여기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네. 문재인 때죠. 네. 그 5.18을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네. 7명인가 8명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저만 반대라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토론하기 전날 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토론비가 선 입금됐는데 네. 광주시 인권과에서 돈을 넣었어요. 광주시 인권과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 걸었죠. 그건 이거. 좀 수상하다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 주최한 측에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후배 교수인데 네. 돈 낸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너 토론회 하려고 한 거냐. 그렇지. 이상한데.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게요. 네. 이미 그 유인물 나왔거든요. 음. 나왔는데 저만 반대하는 거예요. 네. 거기 보니까 그럼 제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혼이 나더라도 네. 갔어요. 네. 한 2,300명이 오셨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5.16 유족해서 버스 타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헌법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헌법학자니까. 그렇죠. 헌법학자니까. 네. 첫째, 5.18에 대한 본질이 확실히 규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18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니다. 김대중과 공산주의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그래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순분자가 조건만큼 간에 북한의 개입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견해가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도태우가 발언한 게 그런 거죠. 그런 견해. 이번에 도태우 발언도 보면 아주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사태를 보면 탱크를 몰고 아시아 공장을 가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보면 5.18 죽은 사람들 거기 능에도 묘도 있단 말이죠. 네. 아직 추앙해요. 그럼요. 네. 첫째가 5.18 본질에 대한 규명이 안 끝난 상태인데 그거를 헌법 정신에 넣는다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87년에 현행헌법이 만들어졌어요. 보통 현행헌법을 이제 민주화 헌법이라고 하는데 80년에 이루어진 이 광주 사태건 광주 운동연 간에 이게 87년 현행헌법을 만드는데 인과관계가 없어요. 7년이나 흐른 다음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 현행헌법을 만드는데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신이 현행헌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거를 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것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예. 우리 헌법에는요 2개가 있거든요. 예. 3.1운동하고 4.19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국이죠.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전국이지. 전국적으로. 예. 그다음에 3.1운동도요 원래는 3.1혁명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들이 3.1혁명이라 그랬는데 네. 그 심의 단계에서 네. 그 좀 과격하지 않냐 그래서 3.1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3.1운동과 4.19 헌법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2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네. 이거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국한한 국한되니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레벨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 레벨이. 그렇죠? 예.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열거할 때는요. 열거되는 이 사항들이 무게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만 무게가 같거나 버금갈 정도의 무게를 갖춰야 됩니다. 예. 근데 3.1운동, 4.19는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거 있어 오케이 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 좌우를 그건 구분 짓지 않고 다 그럼요. 대부분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건 오케이 하잖아요. 동의하죠. 그런데 5.18은 그 정도 레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은 많아요. 아이 그럼 그건 많죠.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거는 불가하다. 네 가지 분명한 사유가 있네. 있죠. 본질 규명이 안 됐다. 그다음에 현행헌법을 만드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광주 전남 지역에 국한한 일이다. 현행 2가지 3.1과 4.19하고는 같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4가지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 국힘당에서도 법률가들이 있고 예. 그럴 텐데 왜 이거를 헌법 전문에 넣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은 그렇다 네, 치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네. 웃자고. 네. 그 정강 목사님 저보고 헌법 1호라고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헌법 학조를 보면 제 논리 전개가 무리한가요? 아니 무리하지 전혀 아니죠. 상식적이에요.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돼요. 그렇다면 4가지를 가지고 본다면 특히 본질이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본다면 이거는 헌법 정신에 넣는다 안 넣는다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넣을 수 없는 걸 알면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제 호남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네. 좀 얻으려고 이렇게 네. 이 레토릭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쓱 던지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호남표가 왔어요? 진짜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자유파나 보수파의 국민들이 원하는 원칙적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칙을 걷는다면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이냐,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하는 일에 상당 부분이 섞여서 해요. 섞여서 합니다. 특히 이 5.18에 관해서는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건 이건 민주당과 같은 소리를 내니까. 그럼요. 4.3도 마찬가지고요. 4.3도 그렇고. 또 김기현 대표가요. 여순도 통과시켜줬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표님 여순 이 민주화 무슨 운동이라고 여순 해가지고 반란 사건 아니죠? 여순 그건 정확히 여순 군인 반란 사건입니다. 네, 여순 군인 반란. 정확히 군인 반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김기현이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다.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원내대표 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준다. 누구 맘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해줘. 그럼요. 그래서 지금요 보세요. 여순 민주화 그래서 명예 회복에 관련된 법률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또 뻔합니다. 다음에 뭐라면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에서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을 또 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보상금 줍니다. 네. 그게 저들의 계획된 또 이미 이루어진 절차예요. 네. 다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견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러면 6.25도 가고 아니면 임진왜란까지 가라. 동학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동학이 근데 1894년에 이루어진 동학을 갖다가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돈 주기 있습니다. 그 정업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줘요. 지금 주고 있고 문재인 때 20만 원씩 준다니까요, 현재. 샤.
시민들에게 그 해당자들은 20만 원 주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아예 임진왜란까지 가지 뭐, 근데.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순 반란했죠. 근데 여기다 이것까지 동학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었는데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이 동학은요, 보통은 유공자들은 3대까지인데 3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 그거는 5대. 5대까지 줘요. 20만 원을요. 20만 원 준 것은 문재인 때 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좀 실망하고 이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의 표를 찍지는 않을 텐데 그걸 이제 자유통일당이 조금 이제 흡수하고 있다는 징후가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자유통일당의 근데 그 뭐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무슨 공천원금 무슨 1억인지 뭐 그 소리 있던데 이거 뭐야? 이거 자유통일당도 이거 뭐 선명성 강조했던데 너들도 돈 가지고 공천하냐? 이렇게 지금 YTN에서 터뜨렸어요. 계속 하고 있죠. YTN에서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비례대표 4번이시니까. 그 제가 또 공천관리위원장 맡았습니다. 아, 공관위원장이시니까. 그럼요. 그 1억 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잘 알죠.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결론은요. 그들이 특별 당비를 당에 낸 바 없습니다. 아, 없다네. 없습니다. 근데 공천을 빌미로 1억을 뭐 매겼다는 거 아니에요? 1억 아니라 7억까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 7억 처음에는 7억 와갔구나. 그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 또. 그러니까 1억하고 7억은 뭐가 다른가 하면요. 1억은 처음에 이 안수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1억에 헌금을 한다 그랬어요. 아, 그게 1억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친구들 또 말이 바뀌는 게 그게 뭐 바뀌더라고? 예, 그게 이제 그 기도뿐 아니라 공천헌금이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뀌는데 저하고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당사자들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공관위원장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서 뭐 7억이다 뭐 자기네들이 근데 왜냐면 그 후보에 온 사람이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공천 주기가. 우리 명단 보셨잖아요. 뭐 전부 다 막강한 사람들인데. 지금 전 국힘이나 다른 정당하고, 근데 조국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예 창피해서 그렇고. 하여튼 뭐 민주나 국힘의 면모하고 해서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를 지지 않았어도 돼요. 전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택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우리 대국본에 있는 그 만부장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은 요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근데 뭐 우리가 특별 조직이나 뭐 특별 당비한다든지 우리 이 규정에는요. 국힘이나 민주당 규정을 우리가 본따서 제가 자유통일당의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 규정이 있는데 지역구에는 없지만 비례대표 후보에는요. 정당 기여도를 30%로 되어 있습니다. 기여도가. 그 우리는 뭐 군소정당가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10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근데 자기네들이 7억을 낸다, 10억을 낸다, 5억을 낸다, 3억을 낸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했죠. 제가 기도를 좀 더 세게 했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참 정당의 재정이 좀 어려운데 제가 어린애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조금 솔깃한 것은 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그네들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도 안 내고 3번을 계속 3번, 5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했고 금요일 날이 이제 선관위에 등록하는 날인데 그때까지도 이 친구들이 그걸 해주면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당에 그 당비 우리 계좌를 다 알거든요. 본인은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타금 500을 냈어요. 다들 그 친구도 500을 냈다고요. 당비로 내서 당 계좌로. 그러니까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계좌에 입금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질 않았는데 결론은 두 가지죠.
당비 낸 바 없고 어. 정당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의견을 나눈 건 맞습니다. 예, 의견은 나눴는데 돈 들어온 건 없다. 없죠. 아. 또 두 번째는 제가 그 과정에서 100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 와서 막 당사에 와서 행패 부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1억도 안 낸 게 1억 냈으면 달라 그럴 텐데 1억 달란 말을 안 해요. 안 냈으니까. 그다음에 김학성 100만 원, 1000만 원 줬으면 그거 저 달라 그럴 텐데 그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의 그래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귀가 쫑긋 됐다는 사실은 제가 사과드려요.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지만 하여튼 네. 뭐 돈 받은 바 없고 아예 없죠. 뭐 그 얘기는 오갔는데 그 외에 뭐 전혀 없다. 예. 당비도 안 들어왔고 저도 뭘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네네. 김학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